반갑습니다. 날씨도 쌀쌀하고 또 토요일 힘든 때 이렇게 많이들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학생 같지 않고요. 요새는 제가 어디 가서 내가 마음이 40대라고 해도 믿어요. 여러분도 저 닮고 싶으면 상 받으십시오. 어느 스님을 만났는데 이거 삭발 한 번 하라는 거 어때요? 또 하래 또.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정말 소중한 나라죠. 뭐 그냥 잘 살던 나라가 잘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어려웠던 나라 아닙니까? 통계가 잡힌 것이 54년 뭐 이렇게 보면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54불이었을 때가 있어요. 54불이면 1년에 얼마일까요? 한 6만원 되죠? 지금 돈으로 말하면 6만원 가지고 얼마를 살았다고요? 1년을 6만원 가지고 산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도 못 사가고 굶고 물 마시면서 배를 채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 나라에 제가 자라나서 자라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될까요? 33,000불 정도 되죠. 뭐 그때에 비하면 말할 수 없게 성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돈만 많이 버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죠. 세계가 두려워하는 그런 민주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400년, 500년 동안 우리 서구는 그런 긴 시간 동안에 만들었는데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루었어요. 이런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변화를 외국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우리 기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이 나라를 만듭니까?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리더가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이 돼서 그것을 이루어감으로써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루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번영의 주역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기 뭐 20대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20대는 우리 번영이 상당히 진척된 뒤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없으니까 뭐 내가 하여튼. 그런 20대는 우리나라의 번영을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격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특히 좌파가 아니라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해왔던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룬 정말 위대한 선구자들이요 또 역군들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 좋아졌습니까? 마음 편안하십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에 빠졌어요. 안보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북한의 눈치만 보고 북한은 해코도 있는데 우리는 세계 각국 돌아다니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해달라는 부탁이 나고 다니고 있으니 이 안보가 도대체 정상적으로 지켜지겠습니까? 대통령이 다니면서 우리 안보에 대해서 당부하고 당무해도 모자랄 텐데 북한 도와주고 북한 변호해주고
북한의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그래서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과 2년 반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2년 반 전에 우리는 경제가 어렵다 해도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일은 나아진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 지금 같은 때가 없었어요. 지금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일이 보이질 않아요. 이 정부 들어서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뭐 잘 살아보자 하는 말 들어본 일이 없어요. 퍼준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잘 살아보겠다, 우리 경제를 올려보겠다,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북한의 핵위협 두렵지 않은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러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냐 북한의 대변인이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딱 절반 반환점입니다. 2년 반 되었습니다. 그 2년 반을 돌아보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정말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한 구석에는 막 그렇게 되면 그래도 좀 낫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서 우리는 많은 쇼를 봤습니다. 대통령이 장관들하고 같이 커피잔 들고 정원에 막 나들면서 이렇게 아주 멋진 모습 보여주고 국민들 박수 쳤어요. 또 끌어안고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지긋지긋하지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도 좀 잘해주면 좋겠다 우리는 바라고 있었는데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니까 점점 이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정권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아주 결정적인 것이 바로 조국 때문입니다. 그럴까? 아닐까? 아니겠지? 설마? 이랬었는데 조국을 보니까 정말 이 정부의 위선의 민낯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뻔뻔함 그 자체를 보지 않았습니까? 생기기는 번지르르한데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었어요. 우리가 청문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청문회 뭐하러 하냐, 하지 마라. 우리 당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청문회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그렇게 하려면 집어치워라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청문회를 하면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청문회 과정에서, 준비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그 다음에 청문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질의에 따라 가지고 조국이 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청문회 끝난 다음에 하루하루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청문회에서 조국이 한 말,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만약 청문회에서 조국이 이런 말 한 것들을 우리가 듣지 못했다면 또 변명을 했겠죠. 딴소리 했겠죠. 뭐 별별 헛소리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국민 다 보는 앞에서 청문회 사이가 다 한 말 돼 있단 말이죠. 나는 모른다. 나는 안 했다. 나는 관여 안 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말까지 들렸어요. 조국은 도대체 자기 딸이 누군지는 아나? 그런데 그 뒤에 하나하나 나온 것들이 정말 하나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차근차근 밝혀지면서 조국 결국 여러분들의 힘으로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정부의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지난 2년 반 이 정부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끌어가고 있는 정부인가, 그 민낯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10월 달에 그런 분노들이 모여가지고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5일 광화문의 광장을 100만, 300만 시민들이 모여서 이 정부를 규탄하고 이 정부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10월 국민항쟁이에요. 10월 달에 광화문에 가서 이 항쟁에 동참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손 내리십시오. 안 가셨던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이 정부가 나라를 망가뜨렸으면 여러분처럼 연세 많은 분들이, 그리고 도대체 집회라는 거는 안 해보셨던 분들이 해볼 텐데, 저도 집회해본 일이 없어요.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분노했으면 정말 힘든 몸을 끌고 태극기 들고 짐 싸들고 광화문에 모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이게 바로 국민들의 뜻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뜻이 모여서 조국을 물러나게 한 것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도 파탄에 이르고 안보도 불안하기 짝이 없게 됐고 외교도 다 무너졌습니다. 미국하고 한미동맹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일본과는 뭐 관계가 거의 파탄지기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대화가 안 돼요. 국제사회도 대한민국 믿기 힘들다. 쥐소미아 파기하는 거 보면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2년 반은 이제 돌아가는 반환점이 아니라 이 모든 지금까지의 잘못들을 되돌리는, 바꾸는 전환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광장에서 싸우면서 전국의 민생 투쟁을 하면서도 그런 투쟁 속에서도 계속 대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제 대안,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만들어 되살려낼 것인가. 그래서 몇 달 동안에, 한 5개월 동안의 고생들을 통해서 많은 의원들이, 경제학자들이, 현장에서 경제를 끌어가는 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침부터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민부론입니다. 민이 부자가 되게 하는 경제이론. 처음에 민부론, 여러분 민부론이라는 건 들어보셨습니까? 하니까 그 말이 좀 어렵다. 근데 이 경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나라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경제를 만들어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최저임금 그래가지고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임금을 최저임금을 확 올려가지고 이제는 최저임금도 주기 힘든 기업들이 많아진 이런 소상공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시죠? 그 소상공인들이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데리고 있던 그런 근로자들은 다 내보내고 가족들 불러가지고 근거리 그렇게 연명하는 완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힘들어졌어요. 언제 문을 닫아야 되느냐 이 걱정만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실업자 생기고 뭐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세금 막 퍼주는 거예요. 그 세금 자기 이 정권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까? 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죠? 엄청나게 퍼주고 있어요. 제가 장관 처음 됐을 때가 2013년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340조였어요. 340조. 그 내년에 이 정부가 예산 얼마나 책정한 겁니까? 513.5조, 뭐 얼마 있어요? 513조로 책정을 했어요. 불과 7년 사이에 170억이 늘었습니다. 170조가 늘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래도 SOC 사업, 도로 뚫고 뭐 짓고 이런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이 정부는 SOC 사업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도 170조가 늘었어요. 이거 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퍼준 거예요. 그냥 생돈 준 거예요. 앞으로 남을 게 없어요. 다 써버렸는데. 우리는 지난 정권 때는 청년들에게 돈을 준다 하더라도 그냥 생돈을 준 것이 아니에요. 바우처 쓸 수 있게 해줘가지고 어디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거 이 돈으로 주는 거예요. 훈련받는 비용도 그걸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년 지원을 했어요. 같은 돈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썼습니다. 이 정부는 생돈을 주는 거예요. 50만 원 주면 뭐 건실한 청년들은 이거 가지고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겠죠. 공부하고 준비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막 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청년들이 일할 의욕이 없어진 청년들이 많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2년 반 만에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린 문재인 정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해야 되겠죠? 막아내야 되겠죠?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되겠죠?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좌파 독재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좌파 독재 국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거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독재 정권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선 독재의 상징은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자, 우선 행정부는 다 장악했죠. 뭐 대통령이니까. 그 다음에 사법부를 장악했어요. 대법원장을 자기 뜻에 맞는 사람, 생각이 같은 사람, 같은 진영에서 뽑았어요. 대법관들도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판단이 결국 이 정부의 방향을 쫓아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래도 판사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바랬는데 실제로 판결 결정 나는 걸 보면 완전히 이 정부의 뜻대로 거의 85%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간혹 정의로운 판사가 있어가지고 이 정부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85% 이건 계산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내 느낌으로 볼 때 그런 정도로 이 정권에 지배되는 이런 사법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맨 처음에 어디가 점령됐다고요?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입법부 남았습니다. 지금 제1당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과반에 멀어요. 헌법 바꾸려고 하면 200석 있어야 되는데 택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국회의원 정수, 소위 선거법 개정이에요. 선거법을 개정해가지고 우리 같은 반대당, 강한 야당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소정당, 아까 정의당이라고 하는 불의당, 저는 그 불의당이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의석 몇 개 얻으려고 자기들의 뜻 그냥 하루아침에 바꿔가지고 야합했지 않습니까? 그런 민주당이나 불의당이나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군소정당들이 많아지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100석 얻고 아무리 용서봐야 문재인 대통령의 폭정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과반도 안 되는데 3분의 1 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꾸로 이 정부는 그렇게 되면 이제 정의당 꼬드기고 또 뭐 무슨 당 꼬드겨서 과반 맞는 거 쉬워요. 지난번 패스트트랙 태울 때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4중대 다 파니까 뭐 그냥 패스트트랙에 우리가 아무리 저지도 안 됐죠. 앞으로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의회를 장악하면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것이죠. 지금 이런 시도 그냥 놔도 되겠습니까? 막아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모인 겁니다. 이런 삼권 분립 깨트려 가지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칼, 그게 바로 공수처법이에요. 검찰은 그래도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관리된, 그래서 견제가 될 수 있는, 내부 견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조직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변화와 혁신을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 검찰을 잘 혁신하고 바꾸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라는 걸 왜 만들까요? 검찰 외에 옥상옥 다른 수사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 목적은 내 마음대로 수사를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수사를 검찰이 하면 가져올 수 있어요. 사건을. 조국 사건 만약 공수처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가져올 수 있어요. 또 이 정부에 대드는 사람, 판사든 검사든 공무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이 정부에 대드는 사람 수사를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 그거 대통령 지시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구성원들이 다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니까 또 아주 강고하게 판사나 검사처럼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이런 민변 출신 변호사 쫙 들어와가지고 대통령 한마디 하면 그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수사할 겁니다. 또 뭐 한마디 대들면 금방 쫓아낼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정부에 또는 이 정부의 그 측근들의 수사 비리를 찾아내면 그거 공수처 가져갈 거예요. 조국 수사 못하게 할 거예요. 이런 사회 만들어도 됩니까 여러분? 막아야 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야 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무너진 그런 나라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런 나라에 살게 놔두겠습니까? 일어나야지요. 막아내야지요. 싸워야지요. 같이 여러분 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뭉치기만 하면 돼요. 분열해서 못 이긴 것이지 하나 되고 뭉치기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고 국민들과 함께하면 반드시 자유대한민국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우리의 싸움은 자유한국당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좌파 독재로 대한민국 무너뜨리는 이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대상정입니다. 여러분, 소화를 내려놓고 대한민국 살리기 대하에 대승적 차원에 함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똘똘 뭉치면 이깁니다. 힘을 합하면 이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다 똘똘 뭉쳐서 반드시 이겨냅시다. 이정부 심판합시다. 싸워 승리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